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안다 모른다의 엑세스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거 수영장에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와서 바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제가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오늘 녹화를 하지 않으면 인터벌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급하게 녹화를 시작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감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방송이 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컴패션 홍보 모델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있는 분은 뜻을 같이 함께 하실 분은 아래 계좌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생기는 모든 광고 수익은 바로 아래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동참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자 4,000명을 넘었었습니다. 구독자 4,000명 사실 뭐 유튜브 세계에서는 진짜 많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재미를 통해 가서 끌어모은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자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천국에 가는 게 목표시거나 아니면 영생을 얻는 것, 아니면 윤회에서 다음에 더 좋은 선택을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죽음 이후에 통제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하게 유교에는 그런 게 없죠. 죽음 이후를 논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에서 진짜 영원히 사는 방식으로 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자님처럼 22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한테 지금도 살아서 저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구독자 4,000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겐가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재미를 위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뜻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내용으로 계속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도 이것만 지키면 트리플까지 될 수 있다.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자,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돈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아메이를 선택하신 분, 아메이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스펙트럼이 아주 굉장히 정확한 채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돈 한다 하더라도 뭐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을 원하는, 누군가는 욜로족으로 살고 누군가는 파이어족으로 사는데 파이어족이 욜로족을 욕하고 욜로족이 파이어족을 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치관이 다른 것이고 어떤 가치관이 더 옳다라는 것은 아무도 저는 모를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파이어족입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도와주자라는 게 제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채널이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돈에 대한 격언을 할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시간에 대한 격언을 갖다가 딱 떠올리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바로 시간은 금이다. 즉 시간은 돈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 회에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XYZ 공간과 시간, 근데 XYZ 축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지가 않고 시간은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실제 물리학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부와 시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가 돈을 뭐라 그러니까 돈을 번다를 영어로 make money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make time이라고 생각합니다. make time.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기술하자면 뭘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재화의 가치를 갖다가 가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아니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위대한 발견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적인 예로 돈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파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집집에 다 창고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의 창고가 이마트고 아마존이고 이 앞에 있는 CU고 그런 거니까 그걸 여는 열쇠가 뭐다? 바로 화폐거든요. 그리고 화폐는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어떤 선순환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치를 담아 놓은 것이 바로 화폐다라는 거죠. 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돈을 갖다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돈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의 열정이고 누군가의 창의력이고 누군가의 어떤 노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의 눈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탁탁탁 세고 있는 그 돈이 누군가의 땀과 눈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돈 하지 마라? 사자 보고 그거는 사냥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자가 진짜 생존을 위해서 뛰었듯이 우리는 돈을 위해서 그렇게 인간은 그냥 세련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거든요. 바로 이게 누군가의 눈물, 땀, 열정, 창의, 이걸 다른 단어로 만들자면 바로 노력이라는 단어로 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시간 곱하기 바로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건 따로 빼놓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맨파워를 높이거나 맨아워를 늘립니다. 맨아워, 즉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는 거죠. 누군가 8시까지 문을 열면 우리는 10시까지 문을 열고 누군가 12시까지 문을 열면 나는 날 새기로 해버리는 거. 실제로 한국인의 이 근면성실은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한국 사람은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참 이 이야기에서 제가 옆으로 잠깐 빗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왜 우리 한국인 스스로 우리가 비하하는 것 중에 냄비근성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일화가 있거든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신기한 물건이 하나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은 그걸 딱 집에 들고 가고 갑오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걸 똑같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떤 놈이 던졌는지 그거 찾으러 가더랍니다. 한국 사람들 묘하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냄비근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서구 유럽 사람들이 훨씬 감정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질서 있고 끓을 때는 엄청나게 끓여주고 또 따라야 될 때는 굉장히 따라주고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 약속을 다 지켜내는 걸 보면서 그리고 예전에 그 뭡니까 우리 민주화 운동이었다든지 아니 탄핵 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렇게 충돌 없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아무 못 해내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어디서 자르고 들어왔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파워를 높이거나 맨아워를 높이는 건데 맨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대부분 더 많은 자격증을 딴거나 더 높은 학위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맨파워는 굉장히 대단한 경제적 신분의 사다리가 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이 격차라는 게 초졸부터 대졸까지 다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대졸 중에 대졸끼리 어느 좋은 대학이냐 덜 좋은 대학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의 격차는 삶의 격차를 그대로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파워를 높여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자라는 단어 내지는 내 인생을 완전히 안정적인 경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머쥐려면 김연아라든지 BTS 정도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방식 조금 더 대기업에 들어갔다거나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거나 이 차이를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맨파워는 또 약간 이쪽으로 빼놓고 오늘 맨아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아워를 여러분 투입하면 얼마나 더 많이 투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맨아워를 누가 더 많이 투입하느냐라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이 다들 비슷하기 때문이죠. 참 제가 이 대목에서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그 영상 만드는 사이트, 그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이렇게 프로 영상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 카페인데, 어떤 분이 한 몇 년 전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외국에 이제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데 여기 대박입니다 이러면서 끝내줍니다 이러면서 글이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10시까지 출근하랍니다. 그 10시에 일하러 갔대요. 일하러 갔는데 그냥 프로젝트성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하러 갔는데 일 좀 할만하고 밥 먹고 일 좀 할만하니까 집에 가라 하더랍니다. 그 시계를 보니까 4시가 채 안 됐더라는 거예요. 세상 이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 일을 다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한 열흘쯤, 보름쯤 있다가 다시 글이 올라왔어요. 정말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일을 했다 하면 완전히 몰입해서 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몰입을 해서 해버린다는 겁니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맨파워를 높이려고 교육을 받았는데, 묘하게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그런 기분 안 듭니까? 묘하게 누군가가 주고 우리는 그 중에서 고르는 방법에만 1, 2, 3, 4번, 즉 사지선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스스로 몰입을 한다거나, 몰입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산업계의 실제로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의 시간을 늘려가지고 그 생산량의 경쟁력에 우위에 서고 있는 방식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개개인의 어떤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는 묘하게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패턴을 갖다가 디폴트화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에게 그게 좀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벽부터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근면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면성실은 진짜 필요한 것이고 정말 도움되는 거 맞지만, 묘하게 교육되어진 시간 도둑질 같은 거예요. 시간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여기 또 제가 또 장황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진짜 여기서 잘라야 돼요.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디폴트를 좀 깨는 것은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잠을 안 자고 일한다 그래도 보통 사람들 8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잠을 안 자고 일한다 그래도 24시간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잠을 안 자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6시간 일한다고 보면 생산성을 아무리 높여도 똑같이 일한다고 해도, 아니,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16시간 일한다 그래도 2배 이상의 생산성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즉 2배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완전하게 깨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얼마든지 막 맨아워를 갖다가 엄청나게 투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동력, 즉 타임을, 시간을 펑 튀게 하는 게 바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아메이고, 아메는 고스란히 정확하게 그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멋진 일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메이 비즈니스란 선택한 것만으로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저는 집중보다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선택은 전쟁 같은 것이라면 집중은 뭐냐면 전투예요. 전투에서는 좀 져도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데, 아예 선택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리 전투를 잘한다 그래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 아메를 선택하셨다면 일단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오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집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저의 어떤 집중, 즉 시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누군가는 2시간을 공부했는데도 효율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누군가는 10분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의 비밀이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 저는 지금도 많이 미룹니다. 여러분들 방학 숙제 한꺼번에 바로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미루는 습관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는 너무 많이 미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2-3가지 원칙을 지킨 것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방학 숙제를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에 이틀에 가서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요.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끝날까지 안 하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컷 놀다가도 끝에 한 이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 엄마 며칠 날 일기 쓰다가 몰아서 일기 쓰다가 비 왔어 뭐 구름 꼈어 어째서 하면서 이래가지고 또 방학 숙제 끝내고 심지어 학교 다닐 때 숙제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경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일을 딱딱딱딱 해놓거든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메이크 머니, 돈을 벌다는 메이크 머니지 않습니까? 메이크 타임하고 똑같다는 말씀.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몰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업이라는 세계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TV 다 보고, 이게 드라마 다 보고, 영화 다 보고, 놀러 가고, 캠핑 가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돌잔치 다 가고, 온갖 집안 행사 다 참석하면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서 사법고시 파스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몰아서 하는데 누군가는 왜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분이 만약에 하시는 그 목적이 50만원, 100만원 버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 비즈니스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메이크머니 해야 됩니다. 메이크머니가 뭡니까?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좀 처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처지는데 조금 더 며칠 지나고 미팅 한 두 번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웃되고 이런 방식으로 다들 그만두지 결단하듯이 그만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위기가 별로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면 다음 주 스케줄 정도는 이번 주에 완성을 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스케줄 잘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다음 주 스케줄에 파트너들이 스폰서 이때 좀 지원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음 주 스케줄이면 거의 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다음 주 스케줄이면 예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뜻이냐면 다음 주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싸움 같은 걸 좀 했다 칩시다. 그럼 마인드 축 처진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지켜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묘하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오거든요. 사실은 많이 쉬어서 보통 쉬는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면 처지지, 사실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처질 여유가 없어요. 저희들은 진짜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활동만으로도 실제로 이런 처짐 없이 갈 수 있다는 거. 전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린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 예, 그냥 내일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모르겠다. 오늘 아무리 마인드가 처질서 일단은 자고 보자.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스케줄 소화하러 나갑니다. 소화하러 나가면 스케줄 소화하다 보면 이렇게 또 열정이 올라오고 원래의 컨디션으로 되돌아오는 거. 이거 진짜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겁니다. 물론 스케줄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우선시 해가지고 세우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죠. 바로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첫 번째 비결이 계획 세우는 것 그 자체라면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모든 것을 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쓰는 게 솔직히 말하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자기 삶을 망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아무 때나 좀 돼도 상관없고 좀 미뤄줘도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들만 제대로 챙겨도 된다. 그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한테는 뭐였냐? 바로 아메였던 거예요. 아메였던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일이 이렇게 딱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메의 스케줄보다 우선순위 주는 스케줄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약이 있었는데 그 선약 뒤에 암의 스케줄이 잡혀야 되잖아요. 우리 파트너가 중요한 어떤 팔로업 같은 걸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앞에가 깨버립니다. 이게 제 인격에 어떤 문제되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약속들에 굉장히 얽매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너무 좀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당연히 어떤 선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인격에 어떤 데미지를 주는 일이고 이런 일을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수영 동호회에서 잡은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깨버립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 제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즐겁게들 다녀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깨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돌잔치하고 겹쳤다. 미팅하고. 그럼 당연히 그날 돌잔치에 못 가니까 하루 전날 저녁에 가갖고 선물해 오면서 내가 이래서 내일은 못 간다. 오늘 오게 됐다. 이런 방식으로 다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아메이를 갖다가 잘 두기만 해도 이건 사실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그 바로 몰입의 법칙인데, 당연히 몰입이란 것은 어떤 목적하고 목표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몰입에 대한 제 견해가 있거든요. 그 목표 설명할 때 한번 제대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려보고 오늘은 다른 종류에서 어떤 몰입의 효과를 내는 것
뭐냐면 바로 일관성입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방법의 일관성만 놓고 봐도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하는데 안 됩니까? 안 할 만큼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움이 그렇게 덜하단 말입니다. 근데 간혹은 이런 샘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스폰서로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도와주고 싶고 진짜 그런 분들 진짜 박애의 감정을 갖다 막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분들이 제 사업의 어떤 동력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대로 안 되느냐? 그게 효율의 문제라는 것 갖다가 안 따져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 스케줄 사이에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관련성이 별로 없는 스케줄도 막 꽉 채우는 거예요. 특히 방법의 문제를 이게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했다가 저게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저걸 좀 했다가 이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메 비즈니스 굉장히 심플한 사업이고 아메 비즈니스는 어떤 것에 의해서 승부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단순한 것을 반복 잘하는 사람, 단순하게 복제를 갖다가 끝없이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승부에서 이기게 되어 있는 게 저는 이 비즈니스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폭은 조폭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메는 복제라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복제라는 걸 떠나서도 효율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갔을 때 결과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많고 이 일관성이 어떠냐면 결과적으로 이 뭡니까? 몰입의 효과를 낳는 거거든요. 예, 몰입이 주는 시간의 왜곡 효과는 엄청나단 말입니다. 진짜 엄청나거든요. 제가 진짜 또 거기까지 이야기 드리면 너무나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누구 어떤 그 유튜브에서 제가 들었었는데 미래에서 저거 뭡니까 과거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를 준다면 어떤 전화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던데 제가 만약에 그 전화를 선물 받아서 과거의 저에게 전화를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 맞으니까 그 길로 똑바로 그대로 걸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그룹에서 하고 있는 탱커라는 게 있습니다. 정직한 탱커와 그게 더 정답이야라고 오히려 확신을 실어주는 쪽에 이야기를 더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방송 어떤 컨셉을 개발하고 있고 뭐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굉장히 부수적인 활동입니다. 실제 지금은 지금도 똑같은 게 뭡니까? 사람 가서 만나고 홈미팅을 개설하고 그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단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약간 바뀌었다 뿐이에요. 도판으로 도면을 그리는 거나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는 거나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면 훨씬 세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만들어진 그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의 효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효율이 조금 떨어진 방법이라도 일관성 있게 가는 그 방법이 훨씬 특히 아메 비즈니스에서는 복제라는 또 원리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뭡니까? 미리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줌마 아메가 되어버려요. 계획 없는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바빠요. 무조건 계획 있는 사람들은 일을 다 하고도 책 읽을 시간, 뭐 할 시간 다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획 없는 분들은 사업하고 있으면 집에 있는 애기가 걱정되죠. 예, 애기 보고 있으면 뭡니까? 내가 사업해야 되는데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지만 조금 이따 애기 보는 타이밍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다가 진짜로 성심성의껏 아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애기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걸 하면서도 불안하고 저걸 하면서도 불안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스케줄들이 서로 관련성 없는 결과를 내기에는 관련성 없는 스케줄이 연속이다 보니까 바쁘긴 바쁜데 효율은 나지 않는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뭡니까?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만으로도 슬럼프 탈출할 수 있고 슬럼프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우선순위 결정 잘하는 것. 다른 거 다 못해도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중점적으로 잘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일관성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죠. 방법의 일관성도 중요하고 어떤 패턴의 일관성도 항상 꾸준하게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또 하자 해서 하려면 이렇게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또 쓰다 보면 실제로 진도 나가는데 쓰는 에너지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사실 시간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삶이기도 하고 시간은 돈이기도 하고 시간은 또한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몇 번은 조금 더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액세스킴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정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별로 도움 안 됐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 진짜 많이 도움됐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